저희 딸은 제가 인생이 진짜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 있었어요 숙제가. 내가 하루 아빠가 된다면 이게 숙제예요. 근데 그게 학교 숙제의 의도는 아빠는 회사로 가야 되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건데 처음에 우리 아빠는 프리랜서라 늦잠을 자도 된다. 나는 9시에 일어났다. 그다음에 글이라는 거는 써질 때 쓰는 거지 뭐 계속 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을 안 쓰기로 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아니 말이 되냐? 안녕하세요. 함께 있는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시간 책을 같이 읽장의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영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게스트로 이슬아 작가님과 이원 작가님을 모셨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볼 시간입니다. 지영님 요즘은 어떤 책 많이 읽고 계세요? 저는 원래도 강경 이야기파잖아요. 요즘에도 소설을 많이 읽고 있긴 한데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게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입문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웹툰은 저는 정말 많이 보잖아요. 점점 잘 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보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산업 자체가 되게 융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마침 오늘 모실 두 분이 웹툰과 관련된 분들이십니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또 러블리하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사이가 네. 좋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붙여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야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스토리 캠프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캠장 이종범 작가입니다.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이었죠? 나 항상 잊혀진 자격증. 의사면허 곧 갱신해야 되지 않아요? 갱신 지금 헷갈려. 작년인지 올해인지 헷갈려요. 어차피 진료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뭐. 저는 이 두 분하고 원래 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러니까요. 이쪽은 같이 보는 그림이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에요. 윤수영 님이 하는 곳에 초대를 받아간다면 당연히 책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나눌 두 번째 주제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죠. 네, 5월이지. 지금 저희가 또 5월 휴일에 만나긴 했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가족분들이랑 어떤 추억을 쌓으셨는지. 이쪽은 가족분들이라 좀 살짝 한시적으로 따로 계시잖아요. 지금 기록이 그래요? 아빠입니다. 지금 작년 8월에 와이프가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갔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4일 후에 저도 미국으로 가서 또 이제 한번 요세미티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서 돈 벌어서 또 보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가정의 달에 요세미티 보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멋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되게 귀찮게 했어요. 가족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친구들을 귀찮게 하는 시기가 이제 계속 끝나갑니다. 왜? 뭐 먹으러 갈래요? 여기 닭도리탕 맛있던데. 근데 저도 사실은 올해 그 가정의 달인데도 작업실 이사라는 큰 미션이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딱히 가정의 달처럼 지내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남은 시간이라도 잘 보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니까 되게 그것과 별개로 챙겨야 될 가족 행사들이 엄청 많아지죠. 두 배로 힘들어야 되고요. 2배가 되죠. 막 어버이날도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뭐 바쁜데. 그렇게 원하시진 않으셨네요. 그죠? 맞아. 갑자기 맞아. 결혼하잖아? 무조건 맞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진짜. 뭐 누구랑 먼저 점심 먹어? 점심 저녁 누구야? 그래서 뭐 한 번에 하자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5월에 바쁘다. 바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해서 너무 좋다. 뭐 그런 바쁘지만 거겠죠?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행복하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행사 많은 거랑 별개로 가족이랑 같이 뭔가 얘기하는 자리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많이 없어졌구나를 느끼게 되기도 해서 대화거리가 이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려면 아무리 뭐 같이 살아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하지 게을리하면 그럼 점점 아주 사무적인 얘기만 드문드문 오가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라도 공통의 무언가를 쌓아가는 게 되게 좋은데 대표적인 게 컨텐츠잖아요. 컨텐츠죠. 네, 그렇죠. 둘이 같이 어떤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면은 그게 이제 뭐 누군가한테는 뭐 책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할 텐데 네네네. 웹툰이라던가 웹소설 중에서도 이렇게 온 가족이 공유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럼요. 두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신다든지. 웹소설을 가족에게 추천하나요? 그 저희 집안 좀 특이한 게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무협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문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작했다. 중학교가 됐을 때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나온 1세대 판타지 드래곤 라자
아빠 이런 거는 안 봐봤지, 무협지만 봐봤지 해서 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약간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있어요. 너무 원래. 좋다. 아,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근데 너 하남자의 탑 등반법이라는 거 아냐? 탑 공략법. 이것도 아, 뭐예요? 탑공략법? 하남자의 탑 탑 다 알고 공략법.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른이 다 돼가는데 네. 이걸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보셨다고? 계시지? 저 재밌게 봤어 그랬더니 와 이거는 재밌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 너무 좋다. 그래서 저랑 오.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주고받는 사이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애들한테 당연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일하게 그 무협지를 추천해줬죠. 영웅문. 그랬더니 집어 던지더라고요. 야. 이제 요즘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글씨도 달라졌나 너무 봐요. 조그맣고 그리고 이제 한자어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냥 고전 문학 같은 거예요. 아들 딸한테 중증 외상센터, AI 닥터 이런 거 안 보내요? 중증외상센터를 제가 강권을 했죠. 강권. 네, 다 실패했다가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는 그러고 이제 나서 드라마는 이제 여러 번 봤지만 아하. 여전히 웹툰은 안 봐요. 그래요? 웹소설도 안 봐.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딸이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최애 아이를 추천하더라고요. 아, 최애. 재밌죠. 일기는 괜찮았는데 그 점점 근데 산으로 가잖아요. 네, 이상해져서 아빠가 추천하는 거 보자. 음.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거 알아요? 아, 오.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지금 장송의 장송의 프리랜을 미국에서 보고 저는 한국에서 보고 통화할 때 이제 얘기하고 되게 많이 나누는 사이네요. 온 가족이 되게 서브컬처 많이 나누고 있는. 네. 저도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출판 만화 때부터 좋은 만화를 많이 교류를 했었어요. 뭐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나. 이거 완전이지. 이제 형제가 나이를 먹으면은 서로 딱히 연락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아,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형하고 얘기를 그나마 하는 게 무협 웹소설 아하. 덕분에 얘기를 해요. 가족들끼리 얘기를 나누기에 제일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봐요. 두 분은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덕질하는 게 또 있으세요? 근데 주로 취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취향이 똑같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똑같은 작품을 함께 덕질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이게 은근히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네.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남편이 하려는 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뭘 뭔가 너무 어려운 책을 읽는다던가. 아, 저 비문학을 좋아해요. 뭐 일반 수학, 비문학이요? 수학투 이런 거 있나요? 네. 비문학. 비문학. 뭐 여기 또 립보고 하는 애니, 거. 그쵸. 애니나 영화는 또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같은 거라면 만화책을 훨씬 선호해요. 그래도 확실히 저 뭔가 한 가지씩은 덕질을 하고 있긴 해요. 그걸 서로 공유하거나 권하고는 있지만 영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애들 있으면은 애들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같이 포켓몬고를 진짜 미친 듯이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당하셨군요. 마지막에는 결국 나만 하고 있어. 갑자기 나한테 시켜요. 가서 떠나갔어요, 잡아오래 이거. 자동 사냥이야? 뭐야? 아빠한테. 야 같이 가서 해야지. 일단 우리는 좀 오늘 학원 갔다 와서 힘들다고. 아빠가 가서 아빠가 잡아오래. 잡아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좀 웹툰이나 웹소설이 네. 교육적이지 않다거나 아. 자극적이라는 시선 때문에 부모가 네, 네.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저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방침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대할 때는 오히려 그럴 거면은 좋은 만화책이나 좀 오래 뭐가 남을 만한 만화책을 읽는 것을 권하는 쪽이었고요. 만화를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막아도 볼 거잖아요. 그쵸. 그치. 보게 돼 있죠. 근데 막았을 때 몰래 보다 보면 뭘 보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치,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선한 걸 권해주는 쪽으로 갔던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딱 3개만 뭘요? 추천. 3개? 만화요? 가상의 내 와 씨, 이거 아이에게. 너무 어렵다. 너무 아니, 어렵다. 사람 진짜. 괴롭히는 법을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 아니 평생을 만화를 보고 자란 사람한테 3개를 고르라고? 그러면은 몇 학년 정도로 할까요? 5학년. 5학년? 네. 5학년이면 이제 이제 막 사춘기 올락말락해 막. 진지해졌어요 지금. 닥터 프로스트는 안 돼. 왜요? 재미없을 거야 애한테. 보이죠? 어렵다. 웹툰이어야 돼요? 아니요. 웹소설도 그러면은 무서워. 웹툰, 웹소설, 만화책을 네, 다 포괄해서 포함해서. 저는 5학년짜리 내 애라고 상상하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보여주고 싶을 것 같고요. 야. 네. 그거는 좋긴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만 사는 기사. 오히려. 의지력에 대해서. 그래, 의지력.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 웹툰이라고 한다면 5학년인데 뭐 살인자 이응 난감 이런 곤란하잖아. 그럼 안 되지. 뭐하지야. 제정신이야? 전지적 독자 시죠. 아니야. 그거는 아니 옆에서 사람이 기껏 얘기를 해주는데. 5학년이 보면 5학년보다 좀 더 먹고 봐도 더 잘 즐길 수 있는 작품. 그렇다면 진짜 그렇죠. 환상의 디펜스였다. 고차원에요. 그럼 고차원의 마음의 소리. 웹툰이다. 마음의 소리 좋다.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거 되게 보기 좋다. 빨리 귀찮으니까 지나가자는 거야. 이 주제 지나가자는 거지. 빨리 말해. 마음의 근데 소리. 아까 이렇게. 너무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게
뭐 그냥 반다면 어차피 볼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봐요. 같이 봐야 내가 얘가 뭘 보는지 알 수가 있고 왜냐면 새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뉴비고 그쵸. 저는 고인물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뭘 저한테 추천하거나 할 때 뻔히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좀 별로. 그럴 때 이제 추천해주기도 훨씬 쉬우니까. 아,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두 분은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쵸. 5살이 5학년입니다. 뭐 5학년이요? 추천하고 싶어요 두 분이? 일단 저는 부동의 그 슬램덩크. 아, 오 그거는 5학년도 볼 수 있죠. 그거는 그거는 볼수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진짜요? 아, 진짜 저거 40대 놓쳤네. 중반까지 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형 어디 가서 만화 많이 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반성된다. 슬램덩크를 뺐네. 그래서 오늘 원래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려고 했던 책이 저희가 계속 가족과 덕질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랬죠. 그래도 저희가 책을 같이 읽장이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아, 이제 네네. 책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오늘 작가님들이랑 또 시청자분들이랑 읽기에 좋을 법한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 이 이거 책. 뭐 너무 좋아하는 감독의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그쵸. 근데 딱 네. 제목 자체가 너무 지금 우리 수영님 용 제목인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7월 또는 8월에 아버지가 될 예정이라서 네, 고르긴 했지만 이 책은 저한테는 원래부터 되게 의미가 있던 책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영화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 감독이 그러니까 이 작품만 낸 게 아니라 네. 되게 쭉 많잖아요. 이어져 와서 그 어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봉? 개봉을 저희 했었는데 같이 보지 않았어요? 어느 가족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오빠 아니에요? 언놈이야. 진짜 언놈이야. 우리 그때 만나고 있지도 않았어. 야, 채널 분위기 좋아 아주. 내가 사실 이게 책으로도 있다는 거는 수영 씨 덕분에 알았어요. 고레다 진짜?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원래 좋아했는데 아. 아예 여기에 사노 아키라 작가가 붙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요거는 이번 모임 아, 때문이 저도 아니에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번 원래는 처음 이 사람이 글을 먼저 읽고 이거를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많죠. 것 같은데 많죠. 이 작품은 영화가 먼저 나왔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특이하다. 만든 케이스고 그죠. 고레다 히로카즈가 꽤 오랫동안 가족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 질문을 가지고 되게 천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보면은 더 의미가 있는 그러게요. 네, 그런 작품인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그 기생충 이전에 아시아권에서 오랜만에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했었고 심사위원상이었죠 이게. 네네네 그 궁금했어요. 네. 과연 이런 영화를 그 책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 어떨까? 저도 사실 책으로는 이번에 처음 읽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영화는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집에서 봤어요. 그 IPTV로. 이제 애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어떠셨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보는 게 애들이 어. 계속 물어봐.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바뀌면 어떡해? 막 계속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러면 장난을 못 참거든요. 너 애들한테도 그러니? 아까처럼 올리신 거 아니에요? 막?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이유가 있다 지금. 애들 놀라겠다. 그랬더니 이제 둘 중 누구냐? 약간. 그래서 이제 첫째가 아무리 봐도 둘째가 좀 덩치가 있어요. 둘째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뭐 이제 둘째가 이제 누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다가 영화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으로 사실 처음 본 느낌이에요. 그래요? 저는 애가 없는 상황인데도 영화를 볼 때는 상당히 과몰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래요? 영화를 볼 때, 우리 아버지에서 나한테로 뭐가 지금 내려왔지? 이 관계는 어땠지? 뭐 이런 것들. 아. 저는 애 아빠 느낌이 아니라 역으로 게이타 류세의 역할로 좀 아하. 보는 느낌이야. 몇 살 때 봤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봤으니까 그래도 뭐 그래도 30대 나이가 거네. 30대 있으신데. 때죠. 이제 책 얘기를 막 하기 전에 네. 교보생명 서재 앱에 등록을 한번 아, 네. 오늘 해보시죠. 한번 교보생명 앱에 접속하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서재가 있어요. 내 서재를 또 터치해서 나만의 서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한번 바코드로 등록하기나 직접 검색하기 한번 해볼까요? 오, 이거 돼. 야, 너무 돼요? 신기하다. 오, 큐레이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읽을 나는 예정이다. 이런 책을 보는 사람이거나 이런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읽을 감상도 좀 예정이 넣고. 아하. 한마디 넣을 수도 있고 읽을 예정인지 아. 읽는 중인지 이런 읽을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는 벼보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구나. 근데 너무 괜찮은 서비스다. 사람들이 내가 읽은 책들 보여주고 나의 싶어하고 책장 그렇죠.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 작품이 있네요. 작품 있나요? 내 거 있나 봐야겠다. 제 작품, 제 책 오, 다 있나 봐요. 24권 들어갔습니다. 아. 이야.
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오면 여기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명언 인용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저에게 참 딱 인용하고 싶은 문장을 필요한 미리미리 서비스다. 네, 그러면은 저 지금 문장 플레이에서 이것저것 좀 보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저번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사랑의 기술. 네, 사랑의 기술의 한 그 문단을 적어주셨어요.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이런 멋진 문장을 수집을 해주셨네요. 저도 문장 하나 수집해도 돼요? 네, 네. 그럼요. 멋진 거 있는데? 정현주님의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에 세 장의 문을 열어둔다고 해도 행복한 새는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근데 보는 재미가 있긴 야, 하네요. 문학이다, 이게- 문학이야, 진짜. 이게 쏠쏠하네. 그러니까요. 어. 야, 근데 여기에서 인용당하는 게 작가에게 되게 기쁜 일일 것 같아. 아, 그니까. 그쵸. 사람들이 너무 막 좋을 것 같아. 내 문장 하나 여기 올려서 막 서로 공유하고 하면 야, 준주외산센터 누가 해놓은 거 없을까? 있어요. 있어. 있네? 하나 있어요.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이긴 했지만 맞아, 그렇다고 그거. 해서 기운이 빠져 보이진 않는다. 어. 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도중인지 똑똑히 알고 있다. 와. 오. 이종범의 웹툰 스쿨도 누군가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독자들로 하여금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또 독자가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통 요소, 즉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와우. 허허. 야. 이야, 저희가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한 얘기를 제가 썼구만 책에다가. 참 부끄럽네요 이거. 음. 야, 근데 이 서비스 사실 이번에 처음 소개받은 거잖아요. 그니까. 자주 가지고 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책 읽기도 부담스러울 때 괜히 이렇게 네. 문장을 하나씩. 가서 읽는 그러게. 척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 문장 좋더라. 아, 그거 나도 봤지. 지금 정신이 약간 혼미한데 그래도 저희 책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조금만 한번 책을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건 사실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가장 보세요? 상상하기 어떠세요? 싫은 상황 아닐까요? 이미 10년 키웠는데 내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대체를 해보면 사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른정이 되게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혹시 이 뱃속에 품고 있었던 역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애가 말을 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아버지가 된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딱 말하는 게 뭐야?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료타는 아버지가 아닌 상태로 시작한 거죠.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료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 작품에서 봤을 때요? 네. 네. 저는 사실 루타가 남편도 아닌 것 같긴 해요. 남편도 아니었다고 맞아요. 맞아. 료타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루타는 자기의 아내라면은 이 정도 기준 있어야 되고 자기 아들이라면 이래야 이걸 되고. 맞춰야 되는데 둘 다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이거를 왜 못 맞추지?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팀 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 료타라는 사람의 회사의 팀 원하고 지금 이 가족하고 다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라는 배우의 분위기로 중화를 시킨 건 있어. 저는 글로만 봤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배우가 중화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영화 봤잖아요. 네. 이 배우가 너무 대단한 게 글로 보잖아요. 네. 배우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유다이는 떠올라. 똑같아. 아 그래요? 이 글에서 보이는 이미지랑 영화랑 똑같아요. 유다이는. 이 영화랑 책을 비교하면은 책이 훨씬 더 친절한데 그래서 저는 영화가 더 훌륭한 작품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절할 거였으면은 그 이 정도로 납작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또 책이 더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아, 물론 그래요? 영화 좋았지만 음. 영화는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정서가 텍스트의 힘으로 섬세하게 풀려 나가줘야 될 정서이긴 하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먹먹한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있지만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료타가 이 순간 어떤 것들을 떠올리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본 다음에 이걸 보는 것은 꽤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맞아요, 온전하게 맞아요. 영화를 느끼고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던 생각들을 텍스트의 고해상도의 어떤 해석으로 더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책을 보고 조금 이해가 덜 갔던 부분이 네. 너무 료타의 시점으로 다 전개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료타는 아버지지만
사실상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냈고 음. 자식에 대한 애정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 이런 상태였지만 유다이가 아이를 그렇게 바로 체인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나오는 게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그 병원에서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 100이면 100, 다 교환을 교환을. 바꾼다. 원한다. 근데 그거는 애를 키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기른 정을 더 깊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닮은 점을 발견할 때. 네,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거를. 이걸 몰랐을 때는 나는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근데 알아버렸으면 이제부터는 안 닮은 점이 많이 보이지. 유다이도 그게 계속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유세이한테서. 유일한 아버지인 낙주님은 네. 과연 진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다고 그래. 하셨지만 그렇죠,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긴 어, 했는데 네. 알게 됐어요. 어.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왜냐하면은 뭐 100이면 100 바꾼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셨으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언제 알았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뭐 4학년, 6학년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애들은 어우. 이미 자기의 인지 체계가 있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세상이 있어. 이때는 그냥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가까이 교류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우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근데 만약에 난 요탐이 좀 이해가 됐던 게 네네. 유다이 집에 갔잖아요. 허름해. 허름하죠. 그럼 내가 계속 나는 웹소설의 신이고 의사인데. 내 나는 억대 연봉이고 스타 작가인데. 아,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 애는 지금 우리 애 미국에 유학 좀 가고. 유학도 가 열심히 있는데 해서 이렇게 내 했는데 친자식은 못 그러고 있다. 저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얘도 너무 짠하고. 그렇지. 그 약간 그런 그러면 이제 둘 다 주시오. 그런 그게- 이렇게 말이 아, 나오네요. 너 같은 사람이 그대 그게 사람이야? 사실은 웹소설적인 전개죠. 내가 모르는 곳에 내 친자가 아예 교류가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아이가 한 30살쯤 됐어. 난 노쇠했어. 근데 알았어. 바뀌었다는 걸. 그럼 아무런 타격이 없겠죠? 아 그래도 야, 더블로 봉양해. 용돈 양쪽에서 더블 인컴. 봉양해. 이러면 되잖아.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있을 거야. 있을까? 아 그래요? 일단 내가 내 친자가 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회한. 그리고 맡아서 키운 남의 아이잖아 사실은 그러면은. 그지. 어? 나는 그럼 얘를 제대로 키운 건가? 부모님 생각해보면은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곧 반백살인데. 아직도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애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태어난 지 이제 3일째 알았어. 그럼 문제 없죠. 문제 없지 문제 없을 않을까요? 것 같아. 한 달은요? 아빠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엄마는 문제 있다. 엄마는 문제 있을 것 같아.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이면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네. 아, 고민 그치. 없이 바꿀 것 같아요. 위자료 그리고- 금액에 따라 다른가? 병원에서 얼마나 주냐에 따라 달라지나? 길게 얼마나 가지 않을 것 같아. 유다이, 유다이. 후유증이 그러니까요. 평생 가는 그런 느낌은 네. 아니다. 근데 이 정도잖아. 이거 평생 가. 특히 이거는 그 게이타 역의 아이의 그 눈망울. 아. 우리 연기로 보여줬잖아. 그 집에 와가지고 막 피아노 연습하고 막 오셨어요 막 외투 받아줘. 이거를 6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질 않아. 그니까요. 근데 사랑받으려고 노력했어. 애써 막. 심지어. 근데 우리 애가 아니래. 그니까. 이돌이 마음 찢어지지. 아 어떡할 거야. 게이타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료타가 이 책에서 게이타한테 그러니까 무심했나? 무심하지 않아요? 무심했는데 안 될 사람이네, 이거. 그렇게까지 무심했나? 별로고. 이렇게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안 료타를 되겠네. 그러니까 료타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책에서 그 료타가 완전히 부성애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감정이 부성애였다는 걸 발견한다 쪽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아 저는 그것도 있는 것 저도 같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료타를 맞아요. 귀여워했고 료타를 그러니까 유세이? 나를 막 게이타. 나를 귀여워해. 그러니까 게이타를 되게 좋아했고 귀여워했고 게이타한테 잘해주고 싶어했고 이 친구를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게이타가 소중한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게이타한테 가졌던 이 감정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그걸 막 이렇게 발견해가는 제 인식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이 책을 해석을 했었거든요. 많은 작품들이 그래요.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감정은 뒤늦게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성애가 그렇죠. 생기는 스토리가 아니라 발견되는 스토리였던 물론 거예요. 이제 설이 분분하죠. 발견된 것인 거랑 새로 생긴 거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의 문제 그치, 있지만 그쵸. 아무튼 분명히 게이타는 자기의 어떤 부분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것이 게이타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상당히 얽매여 있구나 그리고 과거는 한 시점에. 료타는 아버지가 됐다는 것도 있지만 약간 성장을 했다는 게 너무
보이는 맞아요. 상황이지 사실. 네. 네. 보통은 이제 뭐 책이 원작이고 그걸 영화화하는 경우가 더 고레에다 많은 것 히로카즈 같은데. 감독은 더 그렇고. 네, 책이 영화화 됐을 때랑 영화가 책화 됐을 때랑 다를까요? 뭐 이 작품에 한정돼서 얘기를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어떠셨어요? 순서대로 본 거거든요.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사실 영화는 제가 중간에 장난치느라고 맞아, 제대로 못 보셨다고 당사자성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누가 게이타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봤다면은 책은 완전 료타 중심으로 나오고 료타가 되게 미숙한 인간으로 시작을 해서 성숙한 걸로 가니까 아마 제가 이 작중 료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적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약간 동년배 느낌으로 보게 되는데 아 이게 진짜 살면서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삶을 산 사람은 그렇죠. 이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식한테서 저는 그럴 줄 알았어라는 원래 자식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당연히 나보다 미진한 부분이 많죠. 얘 애기니까. 근데 그거를 어른과 아이로 보지 않고 나랑 달라서 모자란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책은 그래서 게이타가 너무 불쌍하게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저 영화 볼 때는 그렇게 감정적인 터치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저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에서 끝났다면은 이거는 키 모먼트네 이거. 딱 끝났을 때 약간 게이타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약간 울컥하는데 오. 되게 오랜만에 이랬대 이거 약간 눈물 없는 이낙준에게 눈물을 뽑아내는. 눈물까지는 안 났지만 아, 원래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조금 있어 조금. 정말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 자체가 웹소설이라는 텍스트를 웹툰이라는 이미지로 바꾸는 프로듀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작 소설이 있을 때 영화화 하는 것과 영화가 나온 뒤에 소설이 나오는 것의 차이를 되게 많이 느껴요. 먼저 원작이 텍스트로 있고 영화를 만들 때는요. 어떻게 당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느끼게 만들어주거나 혹은 변주하거나가 중요한데 보통 그쪽으로 가죠. 영화가 나오고 책으로 나오는 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건 어떤 작업이냐면 내가 느꼈던 것을 해석해주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먹먹했어 정도로 끝나는 게 영화라면 먹먹함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해석해주는 작업이 글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글의 가장 큰 무기예요. 너의 감정은 사실 이런 거였어 같은 해석, 의미부여 이런 것들. 아마 저는 이건 가설이고 추측이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넣었지만 다 전달됐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해상도로 한 번 더 전달하고 싶어서 텍스트를 활용한 거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지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감정을 찾아가는 지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영화랑 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료타의 사실 영화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물론 둘 다 보는 것이 완상이라고 보지만 굳이 나누자면 텍스트가 가진 힘이 좀 컸다 이거. 되게 그렇구나. 다르네요. 영화가 훨씬 좋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해줄 거면 그 해석의 결과가 모든 인물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너무 마슈 유사해지니까요. 그리고 그 료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좀 지나치게 평면적이지 않나? 네, 너무 납작하게 그려져가지고 그냥 뭐 좋은 놈, 나쁜 놈, 뭐 네네. 이렇게 뭐 가난한 놈, 돈 많은 놈, 뭐 성공한 놈, 막 앞으로도 쭉 성공 안 할 놈,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까지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그 인물들을 좀 평범하게 이렇게 눌러놓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책에서만 유독 그랬던 거 같고 영화에서도 안 그랬던 거 같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는 되게 공감이 가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특히 복합적인 여러 면을 조망하는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슴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모든 작품이 꼭 그래야 한다고 보지 않는 게 어떤 이야기는 심플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는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다 뒷얘기가 있겠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목을 보시면 아버지가 된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굴까요? 아, 료타. 료타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은 책은요. 1인칭 주인공으로 몰빵해 주려고 쓴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아버지가 되는 그 주인공 한 명한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현미경을 들여다보자. 그렇게 만든 작업이 책 같아가지고 오히려 의도는 알겠다. 그리고 그런 서사적인 작업을 할 때는 납작한 캐릭터가 훨씬 맞아요. 편하죠. 편하거든요. 네. 다 풀리면 너무 곤란할 것 같기는 어려워.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힘을 한 방에 딱 몰아서 주는 느낌. 그래서 약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고 명확할수록 서사를 만들 때 이 잔가지를 쳐내고 좀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떠세요? 이게 네. 되게 웹소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면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맞아요. 웹소설은 어찌됐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료타가 아버지가 된다잖아요. 이거 완전 웹소설집 제목이에요. 주인공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료타가 아버지가 된 거야. 료타가 아버지가 된다. 그럼 바로 그냥 바로 그런 얘기구나. 그런 이해했다. 얘기구만. 그러면은 웹소설이 아닌 뭐 그냥 소설이라고 이게 좀 나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명확한 메시지나 주제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이렇게 기본 틀이 있고 여기서부터 그냥 한번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굳이 저는 이렇게 비교하자면은 네. 웹소설에서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걸 뭐로 느끼냐면 출장으로 간 여행 같아요. 목적이 있고요. 달려가야 돼요. 시간이 좀 남아서 옆을 보기도 하지만 근데 문예소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넓게 가는 소설들을 상상을 해보면 아무런 목적 없이 떠난 여행 같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훑으면서 갈 수 있거든요. 목적과 장단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쵸. 혹은 그거는 그걸 이제 요약할지는 독자들의 조금 몫이죠. 다르게 되는 그러니까 여행자들의 몫이고 맞아요. 여기는 이제 웹소설은 가이드 딱 깃발 들고 깃발 들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봐. 아니 책을 읽으면서 되게 왜 이렇게 료타 얘기만 할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완전 설득됐어요. 웹소설에 비유했을 네. 때 진짜 이해가 찰떡같았어요. 어쩔 수 없는 료타가 선택이네요. 아버지가 됨. 약간 료타가 아버지가 돼. 저희가 진짜 엄청 몰입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그럼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문장 저희가 살펴보기만 했던 문장 카테고리에 실제로 문장을 남겨볼까요? 네, 내가 골라놨어요. 그래요? 저도요. 나도 골라놨습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 문장 하나 고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힘을 준 문장이 별로 없고 맞아요. 담담한 문장들이 많아서 저는요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인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게이타가 가운데 누워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두 엄마 아빠의 손등을 비벼주는 장면이에요. 이 책을 다 보고 나면 이 두 사람이 사이좋다라는 것이 사실 뭐였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게이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이좋게 보이고 내 앞에서 싸우다가도 게이타가 나오면 웃잖아요. 내 앞에서 사이좋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뒤로 가면서 알게 되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 어린애가 얘기해야 될 정도로 약간 쇼윈도 패밀리를 상징하는 거의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는 쇼윈도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지. 근데 그 쇼윈도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띠게 되냐로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이 모래로 지어졌다가 진흙으로 가는 과정, 시멘트가 굳는 과정을 보여준다고도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변하기 전 단계를 딱 상징하는 게 사이좋게 지내요거든. 진짜 말씀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어갔어? 내가 이 페이지 찍었는데 텍스트로 다 들어가. 바로 그래요? 텍스트로 들어가. 오. 되게 편하네. 저는 이 문장을 등록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료타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 마음이 유다의 마음이랑 똑같았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얘가 인간이 아니네 이러면서 약간 혼자 약간 무시렁무시렁 거리면서 봤는데 딱 그 마음을 찝어준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좋네. 게이타가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역시 그런 거였어. 잔인한 대사. 네. 료타의 미성숙했던 시절을 이 한 문장이 다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료타의 변화 전 단계. 네, 전 단계죠. 전후. 아직은 아버지가 되기 전. 사실 왜 작가들끼리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대사를 쓰려고 노력해본 사람들은 특정 대사를 보면은 저 어떻게 고민해가지고 나왔는지 알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셨어요 지금? 저는 좀 어려워요. 선택과. 근데 형은 아마 그랬을 거야. 영화 보면서 아휴, 내가 했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역시 고래에다 이렇게 해서 최고다 이랬죠. 그래. 그러니까 그 디펜스와. 막 고민을 해본 제작을 내가 경험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종범이 없던 시절에나 활약했던 범부지 뭐. 심사위원상에서 그친 이유가 이건가? 네, 저는 그 순간 료타는 쑥스러움과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온기를 느꼈다. 이게 여기서 저는 이 쑥스러움이라는 이 감정이 엄청 뭔가 꽂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박스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할 때 거기서 벗어날 때 제일 자주 느끼는 감정이 저는 쑥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쵸? 맞아요. 그 남자가 어떤 그 성숙의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감정이자 거쳐가야 되는 어떤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쑥스러움. 내 아이가 이 아이가
나를 어떤 해시태그로 기억할까를 생각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희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즐거운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즐거웠어. 성공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었어. 같은 말도 우리 아빠는 즐거운 사람이었어. 이건 이상하잖아. 그치. 그 양반 진짜 즐겁게 살았어. 정말 즐겁게 살다 가셨지. 우리 아빠 진짜 즐거웠다. 되게 이상하다 어감이. 그러네. 종범님은 상상을 하셔야겠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래 하면은 기쁠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말리고 전 싶을 실제로 것 제 같아요? 여동생이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요? 작은 오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래 시기가 있었고 아주 빠르게 그 시기에 지나갔지만 왜냐면 찰나의 이제 순간. 사춘기가 바로 왔기 때문에 아. 하지만 저도 그 시기를 겪었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어른인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아이인데. 아직 애인데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듯하죠. 하지만 금방 희귀하긴 지나간 해요. 거고 생각해보니까 곤란하다. 내 여동생이 만약에 남자를 데려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다. 곤란할 것 같아. 왜요? 너무 바빠서 바쁜 거 바쁘고. 친절하잖아. 네? 친절하잖아. 내가 친절할 수 있으니까 넌 딴 거래라. 아.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조합상 근데 다른 사람이 오는 게 맞긴 하지. 맞죠? 친절하기만 한 왜냐면- 사람이 둘이 있으면 안 좋아요. 애는 어찌됐건 저를 닮았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똑같은 놈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와이프가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저희 딸애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기보다는 저처럼 살고 싶어요. 야, 그거 더 근데 좋다. 이게 더 좋은 더 말인데요. 좋다. 나도 최고의 아빠처럼 극찬이에요. 작가 되고 싶다. 야, 그러면 너 딸은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겠네. 나는 아빠 같이 살고.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의 사소한 부분에서 좀 도움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사실 그 의도가 어디 있었냐면은 저희 딸은 제가 인생이 진짜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 있었어요 숙제가. 내가 하루가 아빠가 된다면 이게 숙제예요. 근데 그게 학교 숙제의 의도는 아빠는 회사로 가야 되고 너무 그 고충을 힘들다 좀 뭐 이런 알아야 건데 처음에 우리 아빠는 프리랜서라 늦잠을 자도 된다. 나는 9시에 일어났다. 그다음에 글이라는 거는 써질 때 쓰는 거지 뭐 계속 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을 안 쓰기로 했다. 나는 아빠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갔다. 내 옷을 많이 사고 뭐 했다. 뭐 그러면서 하루 종일 논 얘기밖에 없어. 네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 진짜 그래서 웃긴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아니 말이 되냐? 야, 나 근데 이 부분이 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은 걸 보고 들었지만 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태어날 텐데 나같이 살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거 다 이상한 얘기거든. 나같이 살지 마도 틀린 답이고 나같이 살아도 틀린 답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닐 거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를 궁금해하게 된대요. 궁금해하는 것이 맞다. 사실 많이 지영님도 들었죠. 이제 곧 엄마가 되잖아요. 그쵸, 엄마가 되죠. 그러면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근데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진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꾸 내 기준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크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요. 그게 나잖아요? 어떠세요? 영재적인 모먼트가 있는 것 같은데? 눈만 마주쳐도 왜 지나가 벌써 내 보잖아? 눈을 봐? 아니야. 아, 부모도 똑같구나. 아니야. 그러니까요. 여기 이런 게 있지.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를 돌이켜보면 제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냅두셨고 따로 뭔가 원하는 길을 잡아놓고 저를 미는 느낌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어려워. 이러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런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네. 무서워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빠가 가끔 되게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 어떤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꼭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가 나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좀 이렇게 뻑뻑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그쵸. 이 아이랑 같이 살아가면서 살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마음가짐이 엄청 긍정적이고 꽤 비관적이어야 되는 것 같다?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 보면은 그냥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두 분에게 궁금해지는 게 있긴 하네요. 우린 단수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아빠면서 누군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멀티죠, 남편이고. 멀티. 그렇지. 좋은 아빠가 꼭 좋은 남편인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두 분 같은 경우 아빠로서 동시에 남편으로서 각각 어떤 종류의 지향점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가정 형태에 있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애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일단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어찌됐건 아내는 내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는 나와 아내를 반반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하는 게. 왜냐면 날 닮은 애들이 나왔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내잖아. 이 두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돈만 있다면. 아 돈은 그 돈도 많고 시간도 중증외상센터 같은 거 많으시니까. 터뜨리면 잠깐 이렇게 다양하다. 뭐 너무 시간 그렇지 이게 않아요? 돈이 많으면 또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아침 9시에 일어난다. 아니 그거는 애 생각이라니까. 카드 주고 애 생각이야. 프리랜서는 일안 해도 된다니까. 댓글이 안 나오네. 그거 오해야 오해. 내가 이낙준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다. 이거 오해야. 돈과 시간이 많으면 둘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는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된다. 너무 좋다. 그게 당연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막 10년 지나고 저 이제 14년 차, 15년 차니까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만 잊지 않고 있으면은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것 같고 애들한테는 얘는 내가 원해서 낳은 거지 지들이 원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거 정답이네. 맞아. 내 책임이야 선택권이 얘는. 없었어요. 얘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야. 걔네가 이 티켓 사가지고 나온 게 아니거든. 심지어 저희 둘째 제가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왔잖아. 나왔잖아, 아빠. 나왔잖아. 똑똑하네.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래서 이거 생일도 아닌데 뭐 끝내준다. 나왔잖아. 그래서 나왔잖아. 아, 논리가 되게 훌륭한데? 깜짝 놀랐어 그때. 그런데 어찌됐건 근데 뭐 사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별것도 아니야. 뭐 포켓몬 카드 뭐 그때 포켓몬 카드를 갖고 싶다고 나왔잖아 이런다고? 나왔잖아, 사줘야지. 야, 그 아이가 왜냐면 하나만 사주기로 했는데 크게 될 깠는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아. 또 사달라고. 저희 오늘 진짜 다양한 얘기를 너무 네. 재밌게 나눈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하게 해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니까 네. 가족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아 작가님의 혼모노라는 단편집. 한번 요게 지금 배우 박정민 씨가 네네네. 출판사 사장이 된 뒤에 이런 종류의 추천사를 써서 유명해졌죠.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현아 맞아요. 소설 보면 되는데. 맞아요. 아 맞아. 그걸로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소재의 어떤 발칙함부터 허를 찌르는 전개 그리고 톡톡 튀는 발상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웹소설과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던 문예소설 중간에 굉장히 적절한 중간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웹소설을 어떻게 많이 소개를 하냐면 어찌됐건 텍스트에 우리를 데려가주는 좋은 가이드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웹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안내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어른은 재밌어서 보고 애들은 부담 없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혼모 같아요. 저는 달과 육펜스. 오 고전. 재미있는 책이고 물론 거기 주인공 스트링랜드는 가족을 다 버리고 혼자 그림을 그리러 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거고 사실은 달과 육펜스는 내가 지향하는 것이 달이고 내가 현실에 붙들고 있는 게 육펜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 애들이 이제 6학년, 4학년 이제 조금씩 크다 보면은 이제 본인만의 달이 생기겠지. 근데 사실은 달만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6펜스를 항상 줘야 되거든. 여기 주인공처럼 다 놓고 갈 수는 없어. 놓고 갔으니까 문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학처럼 살 수는 없잖아.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내가 쥐고 있는 6펜스가 다르고 보고 있는 달이 달라요. 그다음에 내 아내가 보고 있는 달과 6펜스를 알게 되고 아이들이 쥐고 있는 달과 6펜스를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가 깊게 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책을 읽은 김에 이 아저씨의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어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 근데 책으로도 나왔어요. 좀도둑 가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책으로도 아마 있어요? 나왔고 일본에서는 만비키 가족이라는 만비키가 좀도둑인가 네, 잘 만비키 모르겠네요. 가족.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걸어도 뭐 이런 모든 그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레다 히로카즈의 생각이 저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로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납작함을 좀 아쉬워한다라고 했는데 그 책은 맞네. 그리고 그 영화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모든 네. 장면과 상황과 개인을 이렇게 보는 게 있어서 야. 제 스타일입니다. 좋네요. 좋다. 저는 요즘 들어 다시 읽는 2030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뭔데요? 양 기자의 모순. 오. 사실 이게 어쩌다가 다시 역행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알죠.
어떻게 역행한 거예요? 민사 TV를 비롯한 몇몇 그 텍스트 10의 선구자들이 아, 언급을 많이 봤어요?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다들 읽어보시고 읽어보니까 좋은 거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 네.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가족이랑 지지고 음. 볶고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동시에 답답한 존재인지를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읽어보면 되게 좋을 책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저희 그러면 이 책들을 한번 교보에 아, 등록해볼까요? 우리 오늘 좋은 기능 배웠지. 또 채워지는 맛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네. 혹시 달과 육펜스는 어떤 버전으로 읽을 때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있으세요? 미냄새요. 또 써머신 몸이 원래 군의관 의사였다가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이낙준이네? 그래서 야. 애착이 좀 있습니다. 저랑은 다르지만. 그리고 모순. 오늘 서재 요거 등록 처음 이용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는 여행 갔다 온 거를 기록해 놓거나 네. 뭐 어디 살았던 곳을 찍어 놓거나 이런 종류의 흔적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읽었던 책들이 그냥 풍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의 풍경으로 좀 간직되려면 이렇게 좀 묶어놓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되게 좋네요. 최고인데요? 저는 뭐 요새 소개팅 나가서 상대방을 파악하기 제일 좋은 게 유튜브 뭐 구독하세요? 아니면 인스타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네요. 그러네. 사실은 저는 서재를 보는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되게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혹시 교보생명 앱 있어요? 앱 한번 혹시 내 켜보실래요? 소재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하면 어떨까? 시그널 5에서 그렇게 진짜요? 진짜요? PL. 와, 감 오졌다. 미쳤다. 끝내주네. 이미 하고 계셨구나. 그러게, 역시 미쳤다. 감다살입니다. 교보생명 미쳤다. 감. 감다살 감다살. 네, 오늘 함께한 책을 같이 읽장 두 번째 이야기를 아주 훌륭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지? 나도 이 책 열심히 읽었는데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빌려서 생각할 때만 떠오를 수 있는 또는 넓힐 수 있는 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스토리텔러의 대가인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낙준 작가님이랑 뭐 같이 얘기하는 시간은 늘 즐겁고 오래 알고 지냈지만 또 주제가 바뀌면 못 봤던 얘기가 나와서 듣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또 오랜 친구와 좋은 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셋 다 저에겐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해 얘기한 즐거움이 3배였다. 아, 저도 뭐 종범형이랑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고민도 안 하고 나오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출연료를 저를 줘요. 아, 그 정도는 또 아니죠. 저 생활비 보내야 됩니다. 아 맞다. 어려워. 완전 비싸지. 많이 달러가 비싸다. 또 오늘 이렇게 알게 된 두 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덕분에 또 보게 된 책 영화만 봤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책도 보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재 기능도 배우고. 이제 앞으로 책 사람 때문에. 볼 때는 서재를 한 번씩 교보 한번 교보 보여줄래? 어플 줘봐요. 오늘 이종범 작가님 그리고 이낙준 작가님과 함께한 책을 같이 읽장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함께할 게스트분과 함께 읽을 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번에도 첫 화에 저희가 이렇게 책을 같이 읽장을 다 같이 외치고 하는 게 끝냈거든요. 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냥 건배사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책을 같이 읽장!